아직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38살 먹은 아들이 어머니 노모를 폭행한 사건이었어요. 36살 먹은 아들이 이제 강원도에 삽니다. 예. 그런데 서울 영등포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를 찾아와서 돈 내놔라고 하고 목조 조르면서 위협도 하고요. 그다음에 욕설도 마주 정말 저희가 들을 수 없는 심한 욕설하고 벽에다 이제 소주병도 던지면서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 이제 경찰이 와서 이 씨를 데려갔는데 결국 노부모는 좀 지금 뭐 알려지기는 뭐 사실인지는 확인해봐야 하는데 좀 구속을 시켜달라. 그것은 워낙 이제 이전부터 많이 괴롭혀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속은 되지 않고 불구속 기소원을 선해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모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들을 구속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희가 경찰한테 당시의 상황하고 그 부분을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꾸 이제 흔들고 밀치고 이런 정도 폭행이죠. 1년에 한 번 처음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전에 핸드폰이나 뭐 전화로 했겠죠. 돈 달라고. 그럼 혹시 그리고 또 중간에 이사를 어머니가 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들 피하려고요? 그렇죠. 아마 6천만 원을 주기로 했나 봐요. 그냥 그걸 안 준다고 달라고 이제 그런 중에 폭행인데. 그래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왔는 상담으로 왔다고 이렇게 왔어요.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상담이라고 이제 했는데 엄마가 폭행 피해도 있었다. 또 뭐 아들도 그랬다. 임수치를 원하더라고. 임수치 하려면 사건을 정식적으로 접수를 해야 된다 하겠냐 했더니 그런 그까지는 원치 않고 그러고 이제 상담 마치고 이제 귀가했죠. 가서 같이 또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얘기하는 중에 옥신각신 또 원성이 높아지잖아요. 돈 얘기하니까 그 상황에 또 아버지가 신고를 한 거예요. 직접적인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구속은 이제 그 인터뷰는 기자한테 한 얘기고 뭐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 우리 경찰관이 있을 때는 아들한테 너 그러면 구속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정관 초범이고 이제 주거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없고 피해 정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구속 수사 중이에요. 저 얘기 들어보니까 소구장 당시에는 이 노부부가 그냥 어떻게 아들을 또 구속시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아들한테 뭐 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구속된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네, 정신 좀 차리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된 건데 아들이 아마 그 카드빚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에 이 엄마가 뭐 정확하게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6천만 원 정도 돈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돈을 달라 막 이제 계속 아마 아들이 그냥 단순하게 엄마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뭐 협박하는 식으로 와서 이제 뭐 안 주니까 달라고 하면서 난동도 부리고 아마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번 이런 심한 폭언과 폭설이 있기 전에도 경찰서에 같이 엄마랑 갔는데 거기에서 경찰관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뭐 그 허가 뭐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집에 왔는데 그냥 집에 와서 이제 그날 막 그 또 폭언 폭설하면서 뭐 난동을 또 한번 부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근데 이제 폭행이나 존속 상해 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번, 그러니까 뭐 신고를 하면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전부터 되게 이제 반복되어 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맞고도 되도록이면 아들을 뭐 교도소에 보낸다랄지 아니면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맞을 때는 계속 맞을 수가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럼 경찰이 오죠. 그러면 일단 맞는 것은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 데리고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과거에도 뭐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영장을 청구하면 아들이 구속될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찾아와요.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할 때 찾아와서 판사님한테 제발 구속 좀 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원을 해서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려다가 이제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을 기각을 시키면 또 그 일이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아마 경찰이 물론 폭언이나 폭행을 했는데 이게 구속할 정도 그렇게 아주 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뭐 다른 좋지 않고 또 보내니까 또 폭행을 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반복이 이루어지면 결국 상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엄벌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접근 금지 명령 이 정도 돼 있는데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또 있는 거잖아요. 또. 이게 그 위험한 게 뭐냐면 접근 금지한다 해도 사실 접근하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중에 뭐 저기 벌금만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나 이혼한 부부의 뭐 칼부림 사건 같은 것들을 봐도 사실은 접근 금지하고 경찰이 개입하면 떨어질 것 같지만 이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또 부모를 폭행하게 되고 그래서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들을 뭐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아내가 맞거나 뭐 그럴 경우 쉼터로다가 보내서 보호를 해주듯이 부모와의 격리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아들은 현실 감각, 그 현실 진압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돈을 얻어다 카드빚을 갚느니 자기 혼자 파산하고 자기 혼자 채무 탕감을 받든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부모님은 그래도 살아가시게 해놓은 게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뭐 카드 자기가 썼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충분히 요즘에 파산 면책 회생까지도 뭐 시켜주는 그러한 세상에 그걸 굳이 부모 돈을 받아다 카드 빚을 받고 나면 누구를 위한 그 빚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네.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시키든 격리를 하든 이걸 떼놓지 않으면 2차 사고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내용이긴 합니다.